안녕하세요. 라이너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라이너에서 모델을 어떤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라이너에서는 작업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네 가지 정도의 모델로 구분을 지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너 모델. 자, 이거는 작업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이어 모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블록 모델. 그세 번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워크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모델 타입을 이용해서 작업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캐드를 사용해 보시는 분은 레이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캐드뿐만 아니라 어,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여러 가지 툴에서 레이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캐드를 사용해 보시면은 블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시고 계시죠? 아니 우리가 컵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 자, 이렇게 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면 손잡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면 모양을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함께 그룹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블록과 그룹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 그룹은 뭡니까? 다른 오브젝트들을, 작업을 편리성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이동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축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의 편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이걸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 블럭이라는 거는, 뭐, 작업의 편리성, 이 부분도 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복사라는 개념도 존재하죠. 복사. 그러니까 블록으로 만든 오브젝트들은 장면상에서 수없이 많이 복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복사를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용량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용량 자체를 일반 복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하드에 저장을 했다가 캐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캐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블록 명령이 있고 W 블록 명령이 있죠. 그렇죠? 어, W 블록 명령을 통해서 하드에 저장한 것을 갖다가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삽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라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도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현재 장면에다가 삽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맥스에 보면은 뭐 머지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캐드에서 인서트 기능과 라이너에서 인서트 기능 그까지 말씀드릴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 세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워크 세션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동화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에서 어떤 아주 큰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어떤 작업을 다 하려고 한다면은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이 큰 작업을 갖다가 잘게 나눠버리죠.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또 두 번째 작업,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작업,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작업을 한 다음에 각각의 작업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동화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작업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워크 세션이라는 모델 방식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일단 파일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헤더폰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요걸 그룹을 묶어 줄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브젝트들이 묶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그룹을 이용해서 헤드폰 1, 헤드폰 2번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룹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단일 오브젝트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집니다. 간단하게 지었죠. 자, 언그룹을 시키시면은 다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룹과 언그룹. 자, 이걸 만약에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명령어처럼 나타나고 싶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죠. 이렇게 그룹과 언그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룹을 실행하시고 언그룹을 실행하게 되면은 다시 해제가 됩니다. 자, 그룹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언그룹, 그룹과 언그룹 있고요. 그러면 에드 또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그룹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새롭게 추가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모브 프롬 그룹이라는 거는 현재 그룹이 지어진 곳에서 어떤 것을 빼고자 할 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언그룹, 리모브 프롬 그룹입니다. 그러면 set 그룹 네임은 이름을 별도로 붙여주는 거죠. 그룹을 묶어주시고 다시 언그룹 시키시고. 자, 이거는 요 그룹핑이란 도구맵에서 그룹과 언그룹 동시에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블록이 있는데요. 블록은 block를 입력합니다. 자, select object to define 블록이라는 거죠. 자, 블록으로 지정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블록 베이스 포인터 기준점을 설정해라 나오죠.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 캐드와 똑같습니다.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또는 입력된 명령어에 대해서 어떤 라이노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물어본 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자가 답변을 하면은 다시 최종적으로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에 설정하시는지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사용자는 베이스 포인트를 화면상에서 지정하겠죠.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블록을 이름을 입력하라 놓습니다. 자, 이걸 헤드폰 01 입력하시고요. 밑에다가 디스크립션 설명을 답니다. 설명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되고 오케이 누르면은 블록이 이렇게 지어진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블록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블록 매니저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 매니저를 이용해서 블록을 좀 더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블록을 입력하시고 보시면은 커맨드 라인에 블록 매니저가 떠죠. 자, 실행할까요? 자, 보면 헤드폰이라고 나오죠. 자, 프로피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재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그러니까 등록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브라우저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걸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브러리에 내 문서 헤드폰 01번 저장을 했습니다. 블록 익스포터 서세스풀리 넣죠.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삽입을 해보죠. 자, 이거 맞죠? 여기부터 누르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인서트 인터섹션 포인터 기준점을 설정하라. 화면상에서 어디에다가 삽입할 것인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 OK 버튼 누르시고요. 요 미리 있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화면상에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서트 명령 블록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 대하상자에서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불러올 때는 인서트 명령 첫 번째 불러 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블록 매니저를 통해서 익스포트하고 그죠? 익스포트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드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한 것을 불러올 때는 다시 어떻게 하죠? 인서트 명령을 통해서 가져온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룹과 그다음에 블록 두 가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레이어는 뭐 레이어의 중요성이나 어떤 중요성, 활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쓰면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께서 캐드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라이노를 잠시 접으시기 바랍니다. 접으시고 캐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캐드를 모르면은 라이노를 할 필요 없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캐드를 모르면 라이노 할 필요 없습니다. 캐드를 먼저 공부하세요.
다음에 레이어 부분에서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에디터 레이어가 있고 클로즈 레이어가 있습니다. 역시 조그만 하수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클릭해 봅니다. 첫 번째 레이어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레이어가 이렇게 오른쪽에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걸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보면은 에디트 레이어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레이어 몇 가지 레이어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값에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 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레이어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선택을 하시고요. 어, 해당되는 바꾸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위쪽에 이 레이어 명령에 보면은 어, change object layer라고 있죠. change object layer 클릭을 하시고요. 해당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OK 누릅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벨로에서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요거 꼭 바꿔볼까요? 두 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Shift 키를 누릅니다. Change Layer. 그 다음에 레이어 2번을 선택하죠. 자, 바뀌죠? 그럼 이 부분 선택해 볼까요? Change Layer. 이번엔 레이어 3번. 자, 이렇게 각각 레이어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보면은 요거는 뭡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New 서버 플레이어, 뉴 서버 플레이어라는 얘기는 현재 선택한 레이어에서 그 하위에 어떤 다른 레이어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레이어 01번을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서버 레이어, 즉 서버 레이어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삭제한다는 뜻이죠. 자,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위로 이동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고 다시 레이어를 만드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필터링 기능입니다. 필터링 기능. 올 레이어, 모든 레이어가 켜져 있죠. 그다음에 잠겨진 레이어, 뭐 오프된 레이어, 락된 레이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툴즈. 누르면은 레이어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백일등 있죠, 백일등. 저 레이어가 켜진 상태입니다.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상에서 오브젝트가 하이드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오브젝트가 하이드가 됩니다. 그럼 이건 락이죠, 락. 레이어를 수정 못하도록 잠그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수정 못하도록 잠겨지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색상입니다, 색상. 색상을, 사용자가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뭐, 레이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레이어를 만든 이후에, 레이어를 바꾸고 싶으시면은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체인지 레이어를 통해서 해당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레이어가 바뀐다는 거. 그 정도만 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사용 방법은 뭐 너무나 간단하니까 캐드라든지 또는 포토샵과 거의 협소하죠.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창을 좀 크게 하시면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미터리얼 라이브러리. 미터리얼이라는 건 재질을 정의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라인 타입, 선의 종류입니다. 선의 종류. 캐드에서 우리가 선의 종류를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죠. 컨티뉴스라는 것은 실선이죠, 실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종류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의 종류는 어디서 설정합니까? 옵션에서 설정합니다. 옵션. 옵션에 보면은 어, 라인 탑이라고 있죠. 라인 탑에 보면 이렇게 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값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의 종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위드스. 프린트 위드스라는 거는 자, 여기 보면은 프린트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이 장면을 갖다가 프린팅 했을 때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라인 웨이트입니다. 라인 웨이트, 선 가중치. 캐드로 하자면은 라인 웨이트, 선 가중치라고 얘기합니다. 선의 굵기를 표시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워크셋에 대해서는 혹시나 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레코드 히스토리.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작업하고 있는 그거다가
메모로 저장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온돼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켠 상태로 작업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항상 꺼진 상태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